경남에서 25일 하루에만 4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진주에서 이통장 연수 관련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무더기 확진자가 쏟아진 진주시는 2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남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조선소 안에서 건조 중인 LNG 운반선에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실증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소규모 모임발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알아봅니다. 네, 권정숙 기자, 25일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진주가 상황이 위급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경남의 확산세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25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경남에선 무려 4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33명이 진주에서 발생했고 12명이 창원, 1명이 하동에서 나왔는데요. 하룻밤 사이 경남 한 지역에서 3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주의 경우 2건의 이통장 연수 모임이 발단입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제주도 연수에는 어제 확진된 경남 481번이 있었는데요. 접촉으로 인솔 공무원 1명과 이통장 14명, 481번의 가족 4명, 동행한 버스기사 1명 등 총 20명이 확진됐습니다. 진주시 성북동 통장단 연수 확진자는 통장 11명, 인솔 공무원 2명 등 모두 13명입니다. 확진 번호로 보자면 먼저 제주 연수로는 경남 488번부터 505번, 521번이고요. 진주시 성북동 통장단 연수로는 경남 508번부터 520번까지입니다. 창원은 단란주점발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전에 2명이 발생한 데 이어 오후에 14명이 추가됐습니다. 경남 529번 하동 확진자는 부산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네, 오전 기준으로만 봐도 확산 우려가 큰데 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경남 481번의 가족 중에 초등학생이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이 345명, 교직원이 40명인데요. 진주의 이 학교에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고요. 학교에는 전교생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25일은 원격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학생들이 다닌 학원 한 곳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청 인설공무원 확진과 관련해선 근무부서 직원 등을 포함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통장의 특성상 많은 주민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많아 방역당국은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 큰 상황인 것 같은데 진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됐죠? 네, 진주는 2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됐는데요. 김경수 지사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26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도 전역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중대본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5단계의 경우 유흥시설 5종과 방문 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놀이연습장, 식당과 카페가 중점 관리됩니다. 100명 이상 모이는 집회, 축제, 콘서트, 학술 행사 모두 안 되고요. 종교시설 인원도 제한되고 소모임, 식사도 금지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도 인원이 제한된다는 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주시가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26일 각 시군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단체 여행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주도해 다른 지역으로 단체 연수를 다녀온 것인데요. 김경수 지사는 먼저 3차 유행으로 번지는 현재의 상황을 막은 뒤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더 철저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와 연결 나눠봤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거창 항로와 힐링랜드를 임시 휴장합니다. 거창 항로와 힐링랜드의 Y자형 출렁다리는 지난달 24일 개통 이후 주말 평균 2만 7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인근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거창군은 12월 31일까지 임시 휴장을 결정하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상 운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소 안에서 건조 중인 LNG 운반선에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실증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운반 과정에서의 위험성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내 조선사가 세계 최초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로 LNG 운반선이 들어옵니다. 운반선은 마무리 공정이 한창인 다른 선박으로 다가가 멈춰섭니다. 기술자들은 두 선박 사이에 관을 연결하고 액화 천연가스, LNG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영하 163도 극저온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LNG 운반선은 화물창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건조한 선박을 평택과 삼척 등 국내 LNG 터미널까지 이동해 가스를 공급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증발가스 처리 기술 덕분에 조선소 안에서도 LNG 선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 운반선을 수주하고 건조한 경험을 가진 조선소로서 이번 선박 대 선박 LNG 선적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LNG 가스 기술력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LNG를 선적하는 시프트식 벙커링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국내 LNG 벙커링 사업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최대 하루가 걸리던 이동 시간이 줄고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항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LNG 터미널 혼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납기 지연을 사전에 방지해 해외 선주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Based on this experience, STS bunkering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and now, as you can see behind me, is almost completed. We believe this is a significant first step in creating and making a very successful market for LNG bunkering in the future. 현재까지 186척의 LNG 관련 선박을 수주하는 등 친환경 LNG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우조선해양. 시프트식 벙커링 테스트 성공을 바탕으로 LNG 추진선 수주 활동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유럽 지역 선주와 총 25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선박블록 및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로 이번에 계약한 25억 달러는 삼성중공업이 체결한 단일 선박 계약으로선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19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수주 목표의 45%를 달성했습니다. 독거노인, 가족과 떨어져 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뜻하는 말이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독거노인의 수는 158만 9천여 명. 대전시 인구 149만 명보다도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5%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들의 숫자만 늘었을까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독사도 함께 늘었습니다.
고독사란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2,500여 명이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갈 곳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많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무더위 쉼터나 무료 급식소 등 각종 공공시설이 문을 닫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갈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방역 우려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문화 콘텐츠 역시 상대적으로 정보화 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달랠 공간은 더욱 줄어들겠죠. 코로나19는 가뜩이나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급작스레 찾아온 비대면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안전망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18개 시군 전체 1000여 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전 울타리 설치 여부와 통학로의 위험 여부에 대해 이달 말까지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경남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미래형 수련시설인 복합 모험 체험장이 24일 문을 열었습니다. 의령군 가래면 일대에 조성된 체험장은 5,900제곱미터, 지상 5층 규모로 복합 모험타워와 모험 협력 코스, 잔디마당과 야외 교육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또 짚라인과 15m 상공의 어드벤처 코스를 설치하는 등 45개 코스의 현대식 체험시설도 갖췄습니다. 사단법인 나눔을 누리는 세상과 창원 당당 한방병원은 장학생 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병원은 나누세가 지정한 장학생에게 치료비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나누세는 장학생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허충구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현 씨가 오늘 2025년까지 2,200억 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합니다. 김현 씨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되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목표 선언에 맞춰 기후 안심도시 김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2,20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교통체계와 오염물질 저배출 녹색 공장 등 4개의 전략을 실행합니다. 장유 맑은물 순환센터 등 5개 환경 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연간 온실가스 1,030일 이산화탄소통 가량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6도, 낮 최고 기온 15도로 일교차 크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경남 내륙 지역의 경우 아침 기온 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은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세차하기 매우 좋습니다. 빨래도 대체로 잘 마르겠고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발생이 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